저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단타 대신 장기 투자를 좋아하는 자린고비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치팅데이입니다. 배에 기름칠 좀 하러 왔고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폭락을 기다리며 현금을 쌓는 건 전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측이다. 예측 대신 시스템을 택하면 늘 투자된 상태에서도 안전한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 댓글에서도 이런 글을 꽤 봤는데요. 현금 비중을 높여놨다가 나스닥이 폭락하면 그때 레버리지 ETF로 몰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비슷한 논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무주택으로 있다가 집값 폭락하면 그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론은 그럴듯하죠. 근데 과연 우리가 진짜로 그 저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점을 맞췄다고 해도 그 아래에 지하실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No market timing, fully invested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항상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점심 3,900원부터 하는 고깃집인데 그나저나 여기 맛있네요. 역시 참았다 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폭락이 오면 그때 사면 되지 않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하죠.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금 70%에서 100% 정도 유지하면서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 가정해 볼게요. 당장의 심리적으로는 엄청 편합니다. 손실이 별로 안 나니까 계좌가 흔들리는 것도 덜 볼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잊습니다. 투자에서 제일 비싼 비용은 수수료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기회 비용입니다. 안 사는 선택도 사실은 선택이고요. 그 선택은 시간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정말 폭락을 맞출 수 있으면 왜 역사에 이름을 남긴 펀드 매니저들, 저명한 경제학자들, 기관들은 무한정의 수익을 내야 정상인데 왜 그들도 늘 시장에서 흔들릴까요? 닷컴 버블 때 물린 유명한 경제학자, 펀드 매니저 없었을까요? 2008년, 2020년, 2022년 조정장 하락장에서 완벽하게 바닥을 맞춘 사람 존재할까요?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죠. 그 이유는 우리는 성공한 한두 명 정도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락장 때 바닥을 맞춰서 TQQQ 속슬로 큰 수익을 낸 사람 가끔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실력이었을까요? 저는 운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요. 우리는 그 바닥을 맞출 가능성이 정말 낮습니다. 그리고 나는 맞출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폭락은 언젠가 오긴 오는데 언제, 얼마나, 어떤 경로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주변에 누군가가 나는 바닥을 맞췄다 라고 한다면 그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스닥 20% 빠지면 현금 몰빵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한 전략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서 1년 반을 기다렸다가 20% 하락이 정말로 왔다고 칩시다. 근데 20% 빠진 가격이요. 1년 반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높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참 뒤에 조정이 온 가격이 내가 처음 결심했던 날보다 무조건 더 싸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나스닥 같은 장기 우상향 자산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년 뒤에 마이너스 20%가
1년 전의 가격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빵빵하게 들고 있다가 폭락 때 레버리지로 한 방. 이건 말은 멋있는데요. 실제로는 기다리는 동안 이미 게임이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기회비용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현실. 폭락이 왔을 때 진짜로 전 재산 넣을 수 있으신가요? 몇백만 원이면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면 손이 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뉴스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폭락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공포 속에서 인간은요, 합리적인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타이밍을 노리다가 하락장 초입부에 너무 일찍 들어가서 가격이 더 내리는 걸 보고 무서워서 공포에 팔거나 너무 늦게 들어가서 상승을 놓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저도 2025년 4월 큰 폭의 조정장에서요. TQQQ 한 주만 정찰병으로 넣어놨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 3배 넘게 올랐습니다. 한 주 몇만 원 넣는 건 감정에 흔들림 없이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몇 억이 되는 돈을 그때 당시에 TQQQ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가 다시 돌아와도 전 재산은 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봅니다. No market timing, fully invested. 시장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항상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생각 없이 몰빵해둬라, 다 집어넣어라, 이건 아닙니다. 현금 비중, 안전자산 비중 20%에서 30%, 이 정도 비중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예측으로 승부 보지 말고 구조, 시스템으로 승부를 보라는 말이죠. 시장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둔 규칙을 지키는 그 능력으로 장시간 승부를 보는 겁니다. 오르면 산다, 내리면 더 싸게 산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천재적인 전략, 천재성이 아니라 그냥 시스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항상 투자되어 있어라, 이 말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 자산을 모두 주식에 몰빵하라는 말 아니라고 말이죠. 저는 안전자산 비중을 이렇게 봅니다. 20%에서 30%가 기본. 그리고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40%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제가 말하는 안전자산은 현금 100%를 들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안전자산도 나눠서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우선 계좌에 그냥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물가 때문에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현금성 자산으로 굴러가게 해두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단기채 성격의 자산, 금 같은 방어 자산, 달러 기반의 현금성 자산, RP 같은 현금성 운용 자산,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저는요, 외화 RP 그리고 금 두 가지를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지만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금도 안전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돈도 완전히 죽여두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RP나 채권 같은 자산에만 넣어놔도 물가 상승률 정도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폭락, 하락장에 오면 어떻게 하냐? 한 방에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규칙대로 분할 투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MDD 기준으로 7%가 하락했을 때는 안전자산의 33%를 넣고 MDD 15%가 하락하면 나머지 33%를 더 넣고 MDD 30%가 하락을 한다면 나머지 남은 탄약을 모두 밀어넣는 겁니다.
이건 예시일 뿐이고요. 이런 방법이 왜 좋냐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포까지도 분할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항상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안에서 안전자산 비중과 하락했을 때의 물타기 규칙까지 정해준다면 내 멘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멘탈을 지킬 수 있고요. 상승장에서도 포모로부터 내 멘탈을 지키는 게 가능합니다. 결국엔 당장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버틸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거니까 말이죠. 아무튼 오늘 주제 다 필요 없고요. 항상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자산이 투자가 되어 있나요? 한 3가지 정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성장성 자산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내 안전자산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 나만의 투입 규칙은 있는지. 이곳은요, 자랑하는 채널이 아니라 서로 멘탈을 붙잡아주는 그런 채널이니까요. 저희 채널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사부였습니다. 우리요, 천천히 가되 확실하게 갑시다.